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 봅시다. 자,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는 일단은 그 전에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 또는 에너지를 나타내 준 건데,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몸, 지구, 별, 은하와 같이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수소, 헬륨, 아니면은 뭐 초신성 핵 융합 반응으로 생성돼서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물질, 그런 물질을 보통 물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주에서 보통 물질은 매우 낮은 밀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암흑물질은 말 그대로 뭐냐면은 물질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보이진 않는 거예요. 암흑이라서 빛을 방출하지 않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이 있기 때문에 중력적인 방법으로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존재를 어떻게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 하면은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선 은하라고 하면 우리가 보는 보통의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나선 팔이 이렇게 나와 있는 정상 나선 은하 또는 막대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 보면은 나선 은하의 중심부, 은하 핵 부분에 질량의 대부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질량의 대부분이 있어서 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값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회전 원운동을 하려면 구심력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구심력이 약해지니까 이 바깥에 나선 팔들에 있는 별의 회전 속도는 은하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에 의한 구심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점 느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 관측을 해봤더니만 은하 중심부에서 멀어져도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대요. 그렇다는 소리는 중간중간에 뭔가 구심력으로 작용해 줄 수 있는 질량이 있는 물질들이 저 안에 존재를 한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은하의 외곽에도 보이지는 않는 질량이 존재를 하고요. 얘는 은하 외곽부에 있는 암흑물질이 존재를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력 렌즈 현상이 일어나요. 암흑물질이 뭐 은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빈 공간에도 이렇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암흑물질이 분포하는 곳에서는 그 중력 효과로 인해서 빛의 경로가 휘어지기도 하고요. 주변 별이나 은하의 운동이 교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이 있는 물질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은하단. 은하단이라는 거는 은하들이 몰려있는 집단을 은하단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은하들의 이동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은하단에서 탈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니까 회전 운동을 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밖으로 튀어나가야 돼요. 탈출 속도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은하들이 은하단 안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은하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 요런 무리를 은하단이라고 하는데, 이 은하단 안에서 은하들도 뭐래요?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한다는 소리는 뭔가 구심력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회전을 할 거고, 일정 속도 이상 빨라지면 얘네들이 은하단에서 탈출해서 밖으로 뻗어 나가버려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더라. 그 결국에는 뭐냐면은 암흑 물질이 은하단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예측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광학적으로 관측된 추정한 은하의 질량이 역학적으로 방법으로 계산한 은하의 질량보다는 작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질량을 나타내는 무언가가 있을 거다가 암흑물질을 추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가 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실제로는 느려져야 되지만은 멀어지더라도 거의 일정하게 나타났더라. 그 다음에는 암흑물질 때문에 빛이 휘어지거나
중력 렌즈 현상 때문에 퀘이샤가 여러 개로 보이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하게 해주는 현상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은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중력의 작용으로 인해서 물질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우주 초기에 별하고 은하가 생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즉 성간 물질의 밀도가 작지만 이 작은 물질들을 끌어당겨서 서로 뭉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암흑 에너지는 뭐냐면, 암흑 물질은 어쨌든 질량이 있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뭐가 작용해요? 인력이 작용해요. 그런데 암흑 에너지는 중력하고 반대인 청력으로 작용을 하면서 밖으로 잡아당겨지는 에너지다라고 보면 돼요. 우주를 가속 팽창시켜주는 우주의 어떤 성분, 이거를 암흑 에너지라고 우리가 지칭을 해줘요. 우주가 줄어들지 않게 밖으로 팽창하는데, 그 팽창하는 데 가속을 시켜주는 성분이 바로 암흑 에너지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있으니까 우주는 물질의 중력 수축을 해야 하는데, 관측 결과 우주는 팽창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이 가속 팽창을 할 수 있게 밖으로 잡아당겨주는 뭔가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암흑 에너지다. 즉 우주에 있는 중력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어떤 힘이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암흑 에너지는요, 빈 공간에서 나오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주 크기가 작았던 초기에는 거의 없고, 지금 팽창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우주가 커지잖아요. 우주가 커지면서 빈 공간이 넓어지니까 점점 암흑 물질보다 더 많은 양으로 우주를 가속 팽창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주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자, 표준 우주 모형, 급팽창 이론을 포함한 빅뱅 우주론의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까지 포함한 최신 우주 모형이 표준 우주 모형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암흑 에너지 비율이 68% 이상으로 제일 크고, 암흑 물질이 한 27% 정도 되고, 나머지가 보통 물질이 한 4.9%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다란 말이에요, 현재. 그래서 최신 우주 만환경으로 관측을 했더니만, 암흑 에너지가 68, 암흑 물질이 한 27, 보통 물질이 한 4.9%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면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우주가 보면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우주의 모형을 예측을 해봐요. 우주의 수축하고 팽창, 앞으로 더 커질 건가 아니면은 더 작아질 건가의 여부는 우주의 밀도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보면은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계 밀도. 우주의 밀도에 의한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팽창과 수축이 서로 평형 상태가 됐었을 때를 임계 밀도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세 가지 모형이 암흑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모형이에요. 어떻게 나올 건가? 암흑 에너지 때문에 결국엔 우주는 어떻게 돼요? 팽창해요.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고려를 안 한 상태에서 일단은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보다 임계 밀도가 더 커요. 임계 밀도가 더 크면은 결국에는 아직 어떻게 돼요? 우주의 현재 평균 밀도보다 임계 밀도가 더 크다란 소리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팽창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팽창이 돼서 우주가 점점 커져서, 얘를 무슨 우주라고 하냐면 열린 우주라고 해요. 열린 우주라고 해서 말 안장 모양으로 음의 곡선을 가지면서 우주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계속 팽창 속도가 빨라진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는 우주의 평균 밀도랑 임계 밀도가
현재 같은 거예요. 만약 지금의 밀도와 우주의 임계 밀도가 같은 상태가 되면은 결국엔 평형 상태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가 될 거다. 평평한 상태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고, 닫힌 우주는 현재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보다 밀도가 더 크다라는 소리는 중력의 영향이 더 크게 되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 감소한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수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우주의 현재 평균 밀도 값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중력 수축 작용임을 얘기를 해요. 임계 밀도는 팽창을 의미한다 라고 보면은 이해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임계 밀도가 크다, 현재 우주 밀도보다, 그러면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 같다, 그러면은 평탄하다. 만약에 현재 우주 밀도가 더 크다, 그러면은 수축해서 작아질 거다. 예, 이렇게 되면은 공 모양을 가진 양의 곡률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닫힌 우주는 현재까지는 계속 팽창을 해요. 현재까지는 지금 이 상태고, 닫힌 우주가 되면 점점 팽창 속도가 느려지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축을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평탄한 우주가 되면은 일정한 속도로 팽창을 하게 될 거고, 나중에는 거의 일정하게 갈 거고, 열린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하게 될 거다. 예, 이렇게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근데 우주의 팽창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은 최근 관측한 결과 우주는 평탄한 우주인데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요. 가속 팽창. 그렇다는 소리는 가속 팽창의 에너지원은 결국에는 뭐다? 암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암흑 에너지를 고려를 안 한 건데, 암흑 에너지를 고려를 해주면 가속을 팽창을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밀도 변수라고 하는 건데, 이 밀도 변수는 어떻게 풀어주냐면 우주의 임계 밀도 분의 물질의 밀도, 이건 보통 물질의 밀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더하기 암흑 에너지의 밀도예요. 이 값이 1이면 평탄한 우주예요. 이 값이 1이면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팽창해요. 1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수축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우주 팽창 초기에는 암흑 에너지보다는 당연히 중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을 하긴 하는데 팽창 속도가 느려지는 감속 팽창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은하 사이 거리가 멀어지긴 하는데 멀어지는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가 점점 팽창하니까 물질의 밀도는 줄고, 그 다음에는 암흑 물질의 밀도도 어떻게 돼요? 점점 작아져 버리게 되니까 얘가 1보다 많이 어떻게 돼요? 작아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중력이 우주의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그러니까 물질의 밀도는 줄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고, 암흑 물질의 밀도도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우주의 팽창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반면에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해도 여기 나와있죠. 밀도가 일정하다. 왜? 커진 만큼 같이 커지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 자, 일단 첫 번째, 보통 물질 밀도 어떻게 돼요? 보통 물질 밀도 감소해요. 자, 두 번째, 암흑 물질 밀도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근데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해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밀도 변수가 물질의 밀도는 줄고 얘는 일정하고 하니까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가속 팽창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밀도가 우주는 가속 팽창하기 때문에
현재부터 점점 어떻게 될 것이다? 암흑 에너지의 영향으로 팽창 속도가 빨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커지고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의 밀도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된다? 작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332부터 실력업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336까지. 네. 이게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대표자료 분석부터, 개념 확인 문제부터 봅시다. 1번은 OX. 예. 2번은, 자, 실제로 관측된 우리 은하의 회전 속도 곡선은 여기서 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암흑 물질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암흑 에너지. B가 암흑 물질. C가 보통 물질.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A는 무슨 우주예요? 열린 우주. 현재 우주의 평균 밀도는 B가 C보다 더 크다. 자, 여기서 누가 더 큽니까? 현재 우주의 밀도하고 임계 밀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죠? 그래서 누가 더 커요? 누가? B가 C보다 어떻게 됩니까? 작죠. 여기서 밀도가 제일 큰 건 C죠. 결국에. 세 모형 모두 현재 우주는 뭘 하고 있습니까? 팽창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현재 우주는 중력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청력으로 작용하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높아서 팽창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 팽창 우주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대표자료 분석. 자, A는 뭡니까? 실제 관측 속도. 그 다음에 B는 예측 속도. 예. 이렇게 되죠. 자, 2번은 은하 중심에 대한 별들의 회전 속도는 실제 관측값이 계산값보다 크다. 그 A와 B의 차이는 암흑 물질 때문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거 X555예요. 예, X555. 그 다음에 A는 뭡니까? 초기 우주에는 뭐가 제일 많아야 돼요? 보통 물질이 제일 많아야 되겠지요. 그쵸? 초기 우주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초기 우주하고 현재. 그러면은 여기서 현재에서 제일 큰 요거는 뭐예요?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초기 우주에서는 뭐가 제일 컸겠어요? 암흑 물질이 더 컸겠죠. 그죠? 네. A와 B 중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예요? 암흑 에너지가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물질에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A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XXOOXX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내신 만점 문제 1번은 4, 그 다음에 2번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 2가지만 서술하시오. 일단 뭐 앞에서 했던 것처럼 중력 렌즈 효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은하 중심에서 멀어지는 은하의 회전 속도가 거의 일정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은하들이 은하단 안에 묶여 있다. 이것도 예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에 3, 4번에 2, 5번에 1, 6번에 1, 7번에 3, 8번에 3, 9번에 3. 질문 없어요? 실력업은
1번에 2, 2번에 2, 3번에 1, 4번에 4번입니다. 네. 질문? 3번. 3번. 3번이요? 네. 자. 3번은 새 우주 모형의 임계 밀도에 대한 물질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나타낸 것이다. 아까 밀도 계수라고 하는 그 오메가 값은 뭐분의 임계 밀도분의 물질의 밀도 플러스 암흑 에너지의 밀도 이거예요. 이게 1보다 작으면 팽창하는 열린 우주, 1이면 평탄한 우주, 1보다 크면 수축하는 우주,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더한 값이 1인 경우가 평탄한 우주예요. 그러면 얘는 현재 더해주면 0.3, 얘는 1, 이 둘은 평탄한 우주. 그 다음에 얘는 0.3이니까 어떻게 돼요? 열린 우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작으니까. 따라서 A는 열린 우주다. 따라서 열린 우주는 뭐의 공유를 가집니까? 음의 공유를 가집니다. 닫힌 우주가 양의 공유를 가져요. B는 평탄이니까 공률이 어떻게 돼요? 없죠. 0이죠. 0. 그 다음에 A, C 중 현재 우주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모형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우주의 모형에 부합하는 모형은 누구하고 누구야? 가장 적합한 거는 여기서 누구예요? 가장 적합한 거. 어차피 현재 우주는 무슨 우주예요? 현재 우주는 무슨 우주에 해당이 돼? 응? 현재 우주. 평탄한 우주예요. 현재 우주 자체는. 그런데 가속 팽창하고 있는 우주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쵸? 가속 팽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그럼 A는 제외가 돼야 될 거고, B, C가 1이니까 평탄한 우주가 맞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얘는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없죠. 그러니까 B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이에요. 또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러분 수능 실전 문제만 풀고 끝냅시다. 자, 수능 실전 문제 다 맞춰봅시다. 1번에 2, 2번에 4, 3번에 2, 4번은 4, 5번에 2, 6번에 3, 7번에 4, 8번에 3이에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습니까?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